반갑습니다. 레몬이와 함께하는 4월 17일 정세 일기. 잘 지내셨습니까? 레몬이도 오늘 잘 지내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지금 1% 이상 큰 폭으로 1.3%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다우존스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둘 다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오일도 지금 81달러로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봉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시면 제일 큰 이유는 미국의 역봉쇄입니다. 이게 사실 신의 한 수라고 많이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은 지금 이걸 통해서 중국한테 그것도 수출하고 석유도 수출하고 여기에 생필품도 없고 교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이란이 지금 아직까지 무너졌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되었지만 이 역봉쇄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아예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향인지 이 이란의 석유를 들고 간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GDP가 5% 이상 깜짝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 아무래도 지금 국내적으로 아무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란의 석유를 값싸게 사와서 다른 나라는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잘 돌렸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를 해서 영상회의를 갖춰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대안 경로를 마련하니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지금 가진 영향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주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약간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말하면 이게 명분과 실리와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가장 잘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봉쇄밖에 없습니다. 처음 전쟁을 펼칠 때 어떤 전략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전쟁을 이스라엘 네티나후 총리 말만 믿고 펼치다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이 사단이 나서 앞으로 과연 미국이 다른 전쟁을 펼치거나 다른 행위를 할 때 얼마나 국제사회가 받아줄지는 잘 의문입니다. 미국이 국력이 세고 다 좋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K반도체 ETF가 보름 만에 1조 원을 빨아들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품일 수도 있지만 워낙 지금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거품이라 함은 영업이익도 따라주지 않고 순이익도 따라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거품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버블이라기보다는 이 영업이익의 모든 것들이 실적들이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 ETF에 조금 투자하셨으면 아마 제 방송을 본 분들은 조금 오늘 그게 한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것도 좀 괜찮았을 것 같고 사실은 유빅스가 참 땡겼는데 이거는 지금 투자하신 분들 아마 좀 손해를 조금 오늘 한 4% 이상 4, 5% 정도 빠지니까 좀 손해를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저도 많이 참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건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유류값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유류값이 지금이 18단계인데 다음 달부터는 33단계로 지금 유류할 정도가 많이 오른다고 하니 다음 달에 혹시 여행 가실 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면에 지금 잠깐 다시 아까 돌아와서 이란은 그러면 왜 역봉쇄를 지금 갑자기 이것 때문에 풀었냐 그것도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금에 대한 혜택이 아마 물밑에서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대구시장 결선을 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별 의미 없는 대구시장 발표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홍준표 그 전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보면 야권들을 인사들을 하나씩 계속 영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뭐 신원식 국회의원인가 그분도 뭐 저기 되고 여러 지금 보수 인사들이 다 지금 그리고 정규재 그 주필 같은 경우도 예전역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 약간 친화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보통 원래 민주당에 보면 처음에 뽑히다 보면 좌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좌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점점 우클릭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표들을 가져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좀 애국당 쪽 우리가 말하는 뭐 진짜 보수 완전 진골 보수 쪽으로 가서 점점 그게 줄어서 원래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콘크리트 지지층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한 25%에 30% 잡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30%에서 15%까지 낮추는 엄청난 마법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미국에 더 일정이 있다면서 한 4일 정도 더 머문다고 합니다. 거의 이거는 거의 여행 수준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왜냐면 이 여행 수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정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공개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사실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뭐 하원 의장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사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의원들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듣기로는 트럼프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조차도 만나지 못해서 힘들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 비율이 조금씩 올라진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고 여기를 긴축을 하게 된다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그거 어제 왔던 분이 뭐 자본 규제를 풀어서 금융권 대출 여력을 100조 이상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100조 여력을 확대하는 것보다 저 신용자의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대출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연봉이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 나쁘거나 신용정보가 나쁜 사람들은 신용대출 자체도 힘들고 고금리에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대출을 먼저 조금 더 배려하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요새 조금 난리인데 그 난린 이유가 위법한 파업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처음으로 지금 노조가 생기게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노조가 이번에 성과급 15%를 달라고 해서 그 15%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1년 영업이익에 따졌을 때 15% 40조 가까이 되는데 이걸 지금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걸 좀 막아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쇠 파이프를 드니 이러지 있지만 지금 이미 민주정권이 들어섰고 사실 그러기보다는 뭔가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사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 보시면 지금 스페이스X가 그거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여기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1220억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배 이상의 수익이 돼서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오픈 AI에 120억 달러를 넣어서 지금 2,300억 달러 가까이 되었고요. 이게 보면 지금 잘 키운 스타트업이 100배 이상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식이죠. 정부 고유가치 그거 앞두고 URL로 문자나 알림을 가는데 이건 100% 사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거 조심하시고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